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 것처럼 날씨는 필연적으로 계절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따라가듯이 주가도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지요. 물론 따뜻해야 할 봄에 며칠 정도는 춥거나 추워야 할 겨울에 며칠 정도는 따뜻한 것처럼 주가도 실적과 상관없이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날씨처럼 주가도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라면 기업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장기투가 2021년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몰아서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 기업들은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투자를 위해서 분석한 자료이긴 해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자 아마존의 대항마 쇼피파이는 이번 분기에도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어요. 일단 비공식적 회계지표인 논갭 EPS는 2.24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1.28달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작년 2분기의 논갭 EPS가 1.05달러였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3%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 회계지표인 갭 EPS는 6.9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인 0.1달러보다 6.8달러를 상회하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줬네요. 보통은 비공식적 회계지표인 뽐내기용 논갭 지표가 잘 나오고 공식적인 회계지표인 갭 지표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 이렇게 역전된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 Net Unrealized Gain on Equity and Other Investment 항목 때문인데요. 이건 쇼피파이가 인도와 영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투자 당시보다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일회성 수익을 양심적으로 논갭 회계지표에서 빼버린 쇼피파이 경영진들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논갭 EPS 지표는 일회성 비용을 빼고 순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추세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정말 유용한 지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쇼피파이의 논갭 EPS는 더욱더 믿을만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아무튼 2021년 논갭 EPS는 전년 동기 대비 113%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매출도 1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4% 성장한 수치이며 컨센서스 예측치를 6천만 달러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구독형 매출은 3억 3,42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인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꾸미기 같은 각종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올린 매출인 머처트 솔루션 매출은 7억 8,520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GMV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의 약자로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전체 매출인데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차감해서 쇼피파이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GMV가 이번 분기 422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인 406억 달러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은 쇼피파이 결제 시스템이 쇼피페이를 통해서 결제된 총 금액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GMV보다는 더 작은 수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쇼피파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쇼피페이를 통해서만 물건을 판매하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현금으로도 팔았을 거고 페이팔이나 일반 카드로도 판매를 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런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은 203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인 189억 달러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먼슬리 리큐링 레비뉴는 구독료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인데요. 이것도 9,510만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인 9,23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네요. 전체적으로 쇼피파이의 실적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루 컨센서스 예측치를 전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구글도 이번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6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한 수치이며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컨센서스 예측치도 10%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구글처럼 거대한 기업이 이런 미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한 매출로도 미쳤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EPS도 27.2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라는 미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41%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9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0%, 그러니까 3배의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에는 17%였지만 이번에는 31%로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구글 광고 검색에서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한 358.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유튜브 광고에서 전년 동기 대비 83.7% 성장한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구글 네트워크에서 전년 동기 대비 60.4% 성장한 76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기타에서 전년 동기 대비 29.3% 성장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전년 동기 대비 53.9% 성장한 46.3억 달러를 기록했고, 기타 투자 활동에서 전년 동기 대비 29.7% 성장한 1.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번 분기 매출은 미친 성장을 기록했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구글 주식이 비싸다고요? 지금 구글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역사상 가장 비싸게 구글 주식을 사는 꼴이 돼서 감성적으로는 비싸다 느낄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구글 주식은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하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 것 같다고요? 여러분은 분명 10년 뒤에 라고 할 때 살 걸 이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 영상에서도 이런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구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런 말을 계속하게 될 것 같네요. 물론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는 것이겠지만요. 애플도 미친 것 같은데요. 이래서 미국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할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EPS가 1.3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0.29달러 상회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상승한 수치예요. 그리고 매출은 8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성장한 수치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79.3억 달러 상회하는 실적이었네요. 시가총액이 2,500조 원 넘는 기업이 이런 미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폰 매출이 395.7억 달러로 가장 많고, 맥북이 82.4억 달러, 아이패드가 73.7억 달러,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88억 달러,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 매출이 174.8억 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세부적인 매출 모두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치였네요. 애플도 구글과 동일하게 너무 비싼 것 같다고요?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라고 할 때 살 거리란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 갭 EPS는 3.61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한 수치이며 컨센서스 예측치를 0.61달러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매출은 290.7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5% 성장한 수치이며 컨센서스 예측치를 11.8억 달러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훌륭한 구글이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 DAU라고 부르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9억 명이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 MAU라고 부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9억 명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인구가 78.8억 명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인구의 37%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3%로 조금 전 구글의 31%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당연히 컨센서스 예측치인 37.6%보다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640.8억 달러나 있다고 하네요. 640.8억 달러면 하나로 7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총알이 충분하게 장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재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런 훌륭한 실적을 기록하고도 실적이 발표된 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너무 고성장을 해서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다는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의 매출이 55%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 상대적으로 다음번에는 조금 오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50만 원을 벌던 사람이 50만 원만 더 벌어도 100% 성장을 했다고 표현하지만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더 벌어도 50% 성장했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00% 성장한 50만 원 벌던 사람이 더 좋은 건가요? 50% 성장한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더 좋은 건가요? 아무튼 저는 실적 발표 후 페이스북이 떨어지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마존은 오늘 새벽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실적인데요. 실적 발표 후 5%가 빠졌다고 이 기사에는 적혀 있지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7%가 넘게 빠졌어요. 아마존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도대체 이번 실적이 어땠길래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은 1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거의 20억 달러가 부족한 수치였다고 해요. 그리고 EPS는 15.1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7% 성장했고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2.8달러 상회한 수치이네요. 실적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48.1억 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 예측치인 141.8억 달러보다 6.3억 달러 높은 성적이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7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인 78.2억 달러보다 1.2억 달러 낮은 수치였네요. 그리고 아마존 풀필먼트라고 부르는 물류 대행 서비스의 지출이 176.4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인 175.7억 달러보다 약간 높은 지출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아마존은 다음 분기 매출이 1060억 달러에서 11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인 1187.2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이네요. 그리고 다음 분기 영업이익도 이번 분기 대비 대폭 하락한 25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했네요. 요약해보자면 준수한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에 높아서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고 다음 분기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아서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오늘 장이 열리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인데요. 저는 아마존을 아마존 웹 서비스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마존 웹 서비스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뛰어넘는 전년 동기 대비 37%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영업이익 77억 달러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발생시킨 영업이익이 42억 달러로 전체 영업이익의 54%를 차지했을 만큼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하락은 추가 매수 기회라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핀터레스트가 호실적을 기록한 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며칠 전부터 분할 매수 중에 있었는데요. 제 예측이 틀려버렸어요. 도대체 어떤 실적을 기록했기에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20%가 빠져버렸을까요? 이 기사에는 14%가 빠졌다고 나왔지만 그 이후 더 빠져서 지금은 20%가 빠져버렸어요. 실적을 한번 살펴본 후에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한 6.1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인 5,620만 달러보다 8%나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순수익도 6,94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에 1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제는 완벽히 흑자로 전환했다고 평가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순수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30% 정도 낮은 수치이긴 했지만 성장주의 특성상 EPS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큰 문제는 Monthly Active User라고 부르는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핀터레스트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핀터레스트 같은 SNS 기업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핀터레스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9% 증가한 4억 5,400만 명이 되긴 했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기대치인 4억 8,440만 명에 미치지 못한 수치였고 심지어 미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5% 감소한 910만 명을 기록해버렸어요. 이 수치 또한 시장의 기대치인 961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외 국가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 증가한 3억 6,300만 명을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시장의 기대치인 3억 8,830만 명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Average Revenue Per User, 그러니까 ARPU라고 부르는 1인당 평균 발생 매출은 1.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고
특히 미국 내 사용자의 ARPU가 5.0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성장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미국 외 사용자의 ARPU도 0.3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성장이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7월 27일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미국은 7%나 감소했고 전체적으로는 5% 성장을 했다고 하니 아마도 다음 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는 크지 않겠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실적을 보고 판단은 각자 해야겠지만 저는 오늘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1인당 평균 발생 매출이 높은 미국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이 조금 위험 요소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는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미국 외 국가에서 1인당 발생 매출인 ARPU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살 주식이 굉장히 많네요. 텔라독은 제가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당 순이익인 EPS가 마이너스 8.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 예측치를 0.32달러 하회하는 수치였어요. 지난 분기도 그렇고 이번 분기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텔라독이 순수익을 낼 때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손실이 커지기만 하니까 이런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돼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텔라독은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가치주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고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성장한 5억 3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예측치를 315만 달러를 상회하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텔라독이 제시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5억 1000만 달러에서 5억 2천만 달러 사이로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예측치와 별반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20억 달러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 예측치와 동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EPS가 시장의 기대에 보험 미쳤다고 하지만 주가 하락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테슬라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2021년 2분기 실적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테슬라의 논갭 EPS는 1.45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0.47달러나 상회를 했어요. 시장 예측치보다 50%가량이 더 나왔으니까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갭 EPS는 1.02달러로 이 역시 시장의 예측치를 0.47달러나 상회를 했네요. 이건 시장 예측치를 100% 넘게 상회한 수치이네요. 대박이죠? 그리고 매출은 119.6억 달러로 한화 1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한 수치이며 시장의 예상을 5.9억 달러 상회하는 수치이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28.4%로 컨센서스 예측치를 상회했고 카펙스도 15억 달러로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많이 썼다고 하네요. 참고로 카펙스는 기업이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건데 기가팩토리 베를린이나 기가팩토리 텍사스를 짓는 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2,300만 달러 손실을 받고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탄소 배출권 수익은 3억 5,400만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서 32%가 줄었음에도 순수익은 11억 7,8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3%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테슬라 2분기 실적 정밀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